네, 오는 11월 1일입니다. 금요일 국감에서 또 한 차례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강혜경 씨가 출석해서 증언을 할 예정인데요. 운영위 국감 그리고 운영위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많아서 오늘은 이분을 좀 모시고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매운맛 전용기 맞죠? 네. 반갑습니다. 전용기입니다. 네, 의원님 뭐 이제 국감 끝나고 좀 쉬셔야 되는데 연일 터지는 의혹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저는 아직 국감이 안 끝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운영위 국감 아직 하고 있죠? 예, 내일하고 모레가 예. 운영위 국감이고요. 네. 내일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국감이 남아 있고요. 네. 그 다음 날이 이제 대통령실과 네. 관련된 국정감사가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엊그제 그 특검 상설 특검 관련해서 그 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규칙 개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운영위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동안에 있었던 규율과 달리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제 가는 거죠.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일단 규칙을 개정해서 국민의힘이 배제되는 방안. 네. 계속적으로 뭐 헌법 불합치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실제로 운영 개선 소위에서도 국민의힘에서 똑같이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설 특검에 국민의힘이 빠지면 이거는 헌법에 불합치하다라고 했는데 공부를 안 하고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기본적으로 내곡동 특검 때도 여당이 빠졌었고요. 드루킹 특검 때만 봐도 뭐 여야가 합의되기는 했습니다만 네. 여당은 빠지고 야당의 인원들로만 이렇게 특검을 추천하게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미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과거를 다 부정하고 갑자기 내가 특검 대상이 되려고 하니까 헌법이 불합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그런 행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보면 이제 특검 추천위원회가 총 7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법무부 차관, 네. 그다음에 그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법원행정처 처장 요 3명하고 국회에서 4명을 추천토록 했는데 여둘 야둘 이거를 여가 빠지고 야당이 추천하는 4명으로 해서 4대3으로 구조를 만들면 후보가 추천이 되고 대통령이 이제 임명을 3일 안에 해야 되는 네, 게 네. 되어 있는데 임명을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안 하면 이제 본인이 더 예. 법률적 위반 소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책임 소재가 더 커지는 거죠. 제가 굳이 입 밖으로 내보내지는 않겠습니다만 네. 중대한 법률적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대통령께서는 문제적 책임을 지셔야 되지 그렇습니다. 않겠습니까? 탄핵의 사유가 됩니다. 뭐 그렇기 예.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그런 것까지 안 하실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만 네. 이 정부가 사실 생각한다고 해서 안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진짜 참 지금까지 그 기괴한 일들을 쭉 보아할 때 도저히 이것까지는 안 하겠지 하는데 또 그렇게 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맞습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특검을 여야 합의가 안 했기 때문에 안 할 수 있다라고 또 주장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에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것이고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네. 어디까지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방탄을 해줄 것인가. 네. 지금까지는 뭐 대통령이 사실 본인의 배우자의 특검이기 때문에 그 국무위원들 뒤로 숨었어요. 네네. 다른 거부권 할 때는 자기가 자신 있게 나와가지고 막 외치더니 네. 꼭 이런 김건희 여사 특검이 나오면 총리가 주재되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그렇게 국무위원들 뒤에 숨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렇게 국회 규칙에 의거해서 네. 그리고 국회법과 여러 가지 사안들에 의거해서 상설 특검이 추진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회피하실 것인가. 예. 이번에는 임명을 본인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국무위원들 뒤로 숨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세 가지 트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 특검이 하나가 있고요, 상설 특검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국정조사. 이 세 네. 가지고 사실은 지난 4월 총선 그 이전부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대통령실 이전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고 그 결정판이 지금 뭐 관저 의혹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일체 그러니까 규명을 하기 위해서라면 적어도 상설 특검 정도는 돼서 그렇죠. 몇 가지를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야당, 특히 이제 민주당의 입장인 건데 대통령이 임명을 아예 안 해버리는. 왜냐하면 과거에 최민희 방통위원도 그렇게 그러니까요. 했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1월 14일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 의결을 한다라는 것이죠.
네, 저희는 뭐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2요구를 하실지를 지켜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사실 더 이상 물러날 때는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연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내용들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국민의힘에서도 저는 처음에는 내 표가 이탈이 됐지만 이제는 처음이 아니죠. 뭐 두 번째 했을 때는 이탈표가 4표 있었는데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양심 있는 의원님들 더 나오셔야죠. 근데 분위기가 어때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사실 뒤에서 여러 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네. 분위기는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우리가 어디까지 방탄을 해야 되냐 하는 어.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김 여사 계시고요. 방탄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그렇죠. 그런 예. 자괴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예. 여러 토론을 해보면 그냥 그 빨리 하자라고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특검 빨리 해버리자 이런 얘기가 네. 나와요? 나오고 있어요. 여당 여당에서도. 의원들 사이에서? 여당에서도 나오고 있어서 특감이 아니라 특검? 특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물어봐서 그런지는 몰라요.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사적인 예. 자리에서 예. 물어보면 예. 그냥 빨리 하고 치웠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내심. 그러면은 의원님 감으로 보실 때 14일 날은 다 드러내놓고 하니까 아마도 뭐 당론으로 부결 이렇게 정해. 그렇죠. 또 당론으로 부결 정하겠습니까, 근데? 하겠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 관리를 대통령실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한동훈 대표 매기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예. 차담 네, 그러니까. 실컷 해놓고 저녁은 추경호 원내대표랑 먹고. 예. 그러니까 추경호 원내대표로 단속하는 거예요. 네, 표 단속. 그리고 한동훈 고립 작전을 대통령실이 주도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를 매기면서까지 이렇게 추경호 의원을 예. 원내대표를 띄워주는 이유는 예. 추경호 의원한테 수석을 맡긴 거죠. 수석? 국회 수석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추경호는 용산의 수석이다. 국회 수석이다. 국회 수석이다. 예. 재미있는 어디네. 예. 그렇게 많은 사실 예. 분들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예. 그 정도로 표 단속은 추경호 원내대표를 하려고 하는 거고 네. 당 대표의 지도력을 상실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14일 날 만약에 상정이 된다면 네. 그 부분은 아무래도 당론으로 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예. 그러나 아니 근데 친한계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 당론으로 안 된다라고 하고 자유투표 하자. 지금 괜히 당론으로 하고 자유투표 했다가 배신자 프레임에 갇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네. 14일의 통과는 일단 어렵다. 되긴 하지만 그쪽에서 이탈표가 오기에는 네, 사실상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28일 날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는 어떻게 재의결 때는 통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충분히 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예. 이제는 그 상황 관리를 좀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박근혜 탄핵 예. 국회 표결할 때도 그때 우상호 원내대표가 맞습니다. 원내대표를 맡아서 표 관리를 다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낮에는 세게 얘기하더라도 저녁에는 한 번 만나가지고 이거는 해야 된다라고 설득의 과정들을 겪었다라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만큼 저는 우상호 그때 당시 원내대표가 상황 관리를 잘하셨다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관리를 통해서 200석에 한참 모자란 의석을 맞아요. 가지고도 탄핵 소추에 성공을 했던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황 관리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네. 일부러 국민의힘은 정쟁으로 갈 거예요. 네. 김건희 여사의 그 제2 요구권이 또 올라왔을 때 예. 어떻게든 민주당이 무리하게 추진을 한다. 민주당 나쁜 사람들이다.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한다. 이런 쓸데없는 내용 다 넣어가지고 아예 그 사람들이 마음 돌릴 새를 안 주려고 그런 전국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흔들리는 국민의힘의 의원들도 그래 민주당한테 질 수는 없지 이러면서 표결에 이렇게 국민의힘 편을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써 오더라도 무슨 소리냐 이거는 진실을 밝히고 되지 않겠어? 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상황 관리, 전국 관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저희가 조만간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상호 원내대표 당시 네. 원내대표 모셔서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를 한번 쫙 들어보겠습니다. 강하게 나가시면서도 그때 예. 당시에 전국 관리를 우상호 원내대표가 훌륭하게 하셨거든요. 그렇군요. 네. 당시에 제가 정치부장으로서 우상호 원내대표를 상당히 자주 봤었는데 기자들한테도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네. 잘 써야 된다. 그러니까. 상황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게 저는 훌륭한 전국 정치인이다. 관리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기자님들도 잘 알고 네.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알아서 그 워딩 정리를 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해 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는 사람들이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게끔 예. 그런 관리를 잘 하셨던 거죠. 그리고 우리 그러니까 야당의 의원들 개개인한테도 워딩 신경 써야 된다. 우리가 마치 저들과 그 전쟁 중이지만 그래도 날선 발언들을 잘못했다가는 기분 나빠서라도 반대표 맞아요. 해버리면 예, 예. 이 답답한 큰일 상황이 난다. 연출된다. 예, 예, 예. 이렇게 해서 정부 관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 야당 의원들도 관리를 했던 것이고 기자님들한테도 소상하게 예. 보고를 해서 국민들께 맞아요. 보고할 수 있게끔 도와줬고 그다음에 여당에 있는 분들께도 설득의 시간을 거쳤던 겁니다. 네. 당시에 우상호 대표가 브리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기자들한테. 오해 그리고, 없으려고. 예, 예. 그리고 디테일 무슨 워딩 하나 이런 거를 막 굉장히 저도 사실은 그때 많이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거칠게 쓰지 마라. 네. 막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었는데 자 민주당이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구성했습니까? 네, 뭐 네.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뭘 좀 구체적으로 밝히는 거가 포인트가 되겠습니까? 사실 수많은 녹취록들 중에 한두 개만 실체적 진실이 밝혀져도 이거는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명태균 대표를 보고 너 사기꾼이니 뭐 이런 날선 발언들 네. 이런 얘기들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 이거에 대해 진실을 좀 밝혀야 된다. 그래서 명태균 대표가 사실상 좀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진상조사단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검토해보고 뭐 필요하다면 명태균 대표한테 이제는 진실을 좀 밝혀달라고 요청도 한번 해보고 네.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명태균 씨 제가 지난 주말 창원 가서 만나고 왔는데 네. 민주당에서 연락이 없다.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거죠. 그리고 민주당이 네. 연락했을 때는 네. 오히려 그 저쪽에서는 반전 포인트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명태균 씨가 이런 얘기합니다. 아, 내가 이재명이라면 벌써 날 찾아왔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국민의힘과 이 정부 여당 그렇죠. 패에 입장에서는 말리는 거죠. 이건 야합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치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네. 높고 지금까지는 굉장히 보수 그 정권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인데 마치 이제 민주당 그렇죠. 개에 돌아선 이런 사람으로 만들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접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아니 같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한다 하더라도 공식적으로 그리고 그 뭡니까 공식 채널을 통해서 요청을 드리는 요청을 하고 그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필요하니까 협조를 부탁한다 뭐 이런 차원인 거지. 맞습니다. 뭐 저기 국민의힘 하듯이 이렇게 몰래 가가지고 그 꿀단지라는 표현을 쓰더만요. 자기는 그 꿀단지였다. 그렇겠죠. 김종인 위원장의 그래서 몰래 숨겨놓고 혼자만 떠먹는. 네, 네. 예. 그리고 알려주지 않는 그런 꿀단지였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접촉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오해 사기 딱 좋은 그렇습니다. 그런 사이즈죠. 지금. 그걸 또 누가 딱 찍어가지고 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진짜 야합이 될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이 전국 관리가 우리가 필요한 거고 예. 그래서 오해 살리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언론이 저는 네. 더 접촉을 해주셔가지고 명태균 대표님을 좀 설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자들이 이미 창원에 많이 가 있고요. 네. 예, 아니 열심히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전국의 기자들이 아마 다 창원에 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열심히 취재하고 있다라고. 근데 이 정도면 정말로 기분 나쁘실 것 같아요. 네. 사실 갈 때까지 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은 정말로 그 이 사람하고 연락한 적 없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조금 했을 수도 있다. 그건 예. 마음 약해서 그렇다. 그러면서 두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사실상 자기를 버린 거죠. 그- 그리고 여당은 굉장히 날선 발언을 하면서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예. 하고 있는데 그렇죠. 진짜 그 꿀단지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여러 그 의원들의 이름도 나오고 예. 본인의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그리고 대통령 집에도 몇 번 갔다고 하는 그렇죠. 사람을 가지고 예. 이렇게 갑자기 날 세워가지고 예. 비판을 하거나 본인 표현이 이래요. 자기가 열심히 싸우고 왔는데 성문을 안 열어주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성문 안 열어주면 괜찮은데 매도까지 하고 있잖아요. 매도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는 명태균 씨가 좀 이야기를 해주실 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싶은데. 본인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5살짜리 꼬마 아이가 총을 들었다.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총든 아이를 총든 아이가 본인도 그 부모도 죽일 수 있고 뭐 이런데 그 아이를 좀 위험하지 않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런 비유까지 합니다. 저는 이번 전국에서 그래도 이제 뭐 용산이든 어디든 네. 뭐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 관리 잘한 거 네. 김재현 최고 입 닫게 하는 게 제일 잘했다고 봅니다. 전국 김재원. 관리 중에 최고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재영 최고위원께서 사실 네. 많이 이제 감정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대응을 건드셨잖아요. 했었어요. 근데 네. 김재현 최고가 이제는 갑자기 말씀이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그 김재원 최고가 방송에서 더 이상 명태균 얘기를 하지 않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명태균 윈이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상했잖아요. 그러네요. 아 예. 김재현 최고 저렇게 페이스북에 강력한 말씀을 예. 하시지만 이제는 말씀하시지 않겠다 않겠다. 했던 건데 내가 착해서 참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러 비유를 예. 드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데 네. 우리가 봤을 때는 예. 이제는 졌다라고 평가할 그렇죠. 수밖에 없는 예. 거죠. 명태균 유윈이죠. 그리고- 사실상. 그리고 저는 그 선 넘었다고 표현했 지난 예.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자신의 이제 명태균 씨의 자녀가 울면서 그런 얘기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아빠 감옥 가 이런 그렇죠. 얘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예. 그러니까 김재현 최고한테 한 번만 더 떠들어 봐라. 예, 예. 이렇게 경고하니까 예.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누군가를 말렸다는 거예요. 제발 하지 마라. 터진다. 큰일 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지금 보면 본인 계속 그 얘기합니다. 본인은 검찰에 이미 그 파일 어디다 했는지 줬고 아버지 묘소에 숨겼다. 파묘해라 할 수 있으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나를 건드리면 10배 이상으로 갚아주겠다. 예, 이 검찰이 움직인다는 것은 대통령의 뜻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10배 이상으로 갚아주겠다라고 사실상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내외와 대통령실이 어떤 대응을 할지 검찰이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5선 김영선 의원보다 자기가 먼저 갈 일은 없다 검찰에 이 얘기도 합니다. 예. 예. 실제로 저희가 봤을 때도 검찰이 안 움직이죠. 이 경고가 정확하게 먹혔던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군요. 자, 그런데 지금 그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서 명태균 씨의 여론 조작과 관련된 단서와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510명 정 516명인가요? 샘플링을 해놓고 실제로 여론조사는 2,000명 이상 한 것처럼 곱하기 4 막 이렇게 해서 부풀려서 보도를 했다. 이것은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다.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도 좀 민주당 대응하십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최후에 이것을 예. 검증하고 공론화를 해야 되는 것이 그 팩트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정당이고 정치인들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누군가의 전언에 의해서 이런 의혹이 나왔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를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방송을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민주당이 좀 더 나서가지고 좀 밝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실 수도 있는데 네. 우리가 괜히 잘못 뭐 소위 똥볼을 찾다가는 네. 더 이제 큰 문제에 휩싸일 수 있는 것이고 오히려 더 이상한 지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팩트 체크를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급기야 사모님이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궁금해한다. 뭐 한겨레 신문 일면 머리 기사인데요. 사모님 서울시장 여론조사 궁금 1,000개 돌려라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온 걸 보면 실제로 이 명태균 씨는 여러 사람들의 어떤 그 주문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김종인 위원장, 이준석 대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등등을 통해서 사실은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 정확하게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예. 실제로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해서 브레인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굉장히 그 지도부가 믿고 이분에게 일을 많이 맡겼던 것이고 네. 그 와중에 이제 결국에는 뭐 누군가는 또 돈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휩싸이게 되면서 분위기가 이상하게 바뀌어 버린 거죠. 네. 그리고 숨겨왔던 진실들이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라 가지고 저는 이 부분을 진짜 명쾌하게 털고 가려면 명태균 씨가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내용들입니다. 네. 앞으로 그 국회 운영위원회가 모레 있는데 네. 녹취록이 더 나올 겁니다. 여러 녹취록들이 더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강혜경 씨가 공개를 하겠죠. 네, 또. 네, 강혜경 씨가 공개하고 있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고 네. 여러 전원들이 예. 난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네. 나올 거고 내일도 나올 겁니다. 아, 그래요? 당일에도 나올 거라고. 전용기 의원실이 네. 입수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여러 추측들이 있지만 예. 이 부분도 팩트 체크가 좀 더 돼야 되는 것이고 예. 클린하게 예. 해명이 되려면 명태균 씨가 이야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거죠. 그 전용기 의원실에서 입수한 녹취는 어떤 겁니까? 저는 디테일하게 들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뭐 대부분 그 우리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랑 비슷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 특감이냐 특검이냐 이걸 가지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친윤계에서는 해법 마련을 하는데 윤 대통령의 사과, 김건희 여사의 서면 사과 그리고 그 대외 활동에 있어서 뭐 순방 갈 때 윤 대통령 혼자 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방법이라고 하고요. 어제 김상훈 정책위 의장도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포함해서 활동 자제에 대해서 용산도 여러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사과로 끝날 수 있겠습니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절대 안 된다고 예. 보는 거고 활동 자제하실 거였으면 처음부터 자제를 하셨어야죠. 네. 약속하셨잖아요 국민들께 예. 앞으로는 그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만 하겠다라고 뭐 후보 시절부터 약속을 했는데 본인이 마포대교 먼저 나가시고 그러니까요. 본인이 사진을 더 많이 찍으시고 저는 김건희 정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봤거든요. 예, 김건희 뭐냐면 정부. 대통령실에서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 대통령은 저 뒤에 있고 그러니까요. 김건희 여사가 앞에 있어요. 중앙에 센터에 있어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정치적 논란 뭐
김건희 여사 얘기하면 저 김정수 여사 갖고 오고 이런 걸 다 차치하더라도 네.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으로 내보내는 그 사진에 김건희 여사가 맨 앞에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누가- 김건희 여사를 뽑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김건희 여사가 야당 대표 중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는 억울하다. 내가 뭘 잘못했냐. 너무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했다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밝혀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허은하 의원이 대표가 나왔어요. 얘기했잖아요. 예. 본인이 했고 7월달에 했다. 네. 그때 실제로 뭐 이렇게 억울해했던 것이고 네. 만나자라고 이야기를 예. 했는데 만나지는 않았다. 본인이 거절했다. 네, 그리고 네. 뭐 추가적으로 한 번 더 전화 오시면은 숨지 마셔라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김건희 여사가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주고 있는 것이고 여당의 의원님들하고 톡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그렇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일부러 가지고 있는 예. 사람들도 있고, 네. 뭐 그런 전언들을 들었을 때 참 밝혀야 될 진실들이 굉장히 많구나. 예. 대통령께서 체리 따봉했을 때 우리가 비판은 했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비록 그 단어들이 네. 이준석 대표와 관련된 날선 비판들, 그 여당 대표를 날아가게 했던 그런 전행들 이런 네. 부분들이 보이긴 했지만 네. 대통령께서도 텔레그램이나 뭐 메신저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체리 따봉이 역사적으로 남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을 수 있다. 김건희 여사가 전화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했다. 대통령실이 뭐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데요. 강강약약. 이게 이제 보수의 새로운 브랜드다라는 겁니다.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하다. 강강약약. 어떻게 이재명 보세요? 대표를 굉장히 부러워하시는 이재명 대표 슬로건이 억강부야. 억강부야. 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워딩을 좀 풀기는 좀 뭐 이렇게 예. 뭐 예. 하지만 어쨌든 억강부약이라는 내용을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약자를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건데 강강약약 뭐 슬로건은 좋지만 네. 우리 국민의힘 총선 백서에서 나오듯이 홍보 전략의 미스다라는 평가를 다시 한번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 보수 유튜버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 윤 대통령 면담에서 계속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왜 용산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에는 어떤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한동훈 대표는 네. 진짜 독대를 하면은 난 이거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도 다 빼고 예. 그러니까 과거에 예. 내가 부하 직원으로서 평생을 봐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치우고 뭐 예를 들어서 아니 형 이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자기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진석 실장이 딱 끼면서 대통령실은 그 용서 못하죠. 어디 한동훈 대표가 와가지고 우리 대통령한테 독대를 요청하고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해? 라고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탁 뿌려버린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 의전 규칙상 네. 정진석 비서실장은 원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분이긴 합니다. 원래 모든 대통령 만날 때 비서실장이 그쵸. 배석을 해요. 근데 이번처럼 한 경우는 잘 없었던 예.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간의 관계는 풀 수 있을지언정 그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여러 참모들과의 네. 관계는 절대 풀 수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제일 꼴보기 싫을 거예요. 네. 대통령실에서는 예. 왜 우리 대통령 하시는 말씀에 안 따라오고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엄프라고 네. 이런 식으로 하느냐. 아니야. 용납할 수 없다. 그렇죠.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잘한 거 없거든요. 그 어제 중진들 모이지 않았습니까? 네. 중진 소장파라고 할 수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박형준 부산시장, 김기현 의원, 권영세 의원 그리고 이제 나경원 의원은 지금 해외 출장 중인데도 이름을 올려서 네. 중진들이 나서서 지금 비윤 비한 이런 이른바 이제 저는 살다 관망파는 처음 들어봤는데 국민의힘의 관망파 50명을 좀 대상으로 해서 뭔가 새로운 여론을 조직하려고 한다라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좀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디 줄 서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뭐. 진짜 그거밖에 없지 네,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윤석열 정부 줄을 섰다가는 이거 이상해질 것 같고 네. 그렇다고 한동훈 대표가 너무 일찍 반발을 하는 바람에 여기 편들었다가는 또 내가 바보 될 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망파들이 생긴 거고 그러다 보니 중진 의원님들께 네. 아유 중재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부탁했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여당의 갈등을 보면 저희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네. 특감반으로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관 감찰관으로. 예.
그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받을 그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아니 뭐 하면 좋습니다. 그러나 예. 플러스 알파라고 봐요. 예. 이 알파를 가지고 본인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과거부터 있었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네. 특별검사가 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특별검사로 싸워야 되는데 본인들이 특별감찰관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특검을 해야 되는데 어이가 특검이나 없다. 받으세요. 예, 라고 예,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민주당이 반발할 걸 예상해서 북한 예. 인권대사까지 끼워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러면 특검 받으면 우리도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로 할 수 있죠. 예. 특별감찰관과는 예. 아니다. 그건 플러스 그러니까 알파다. 원래 사실은 상수죠.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은 상수다. 이거는 원래 정권이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감을 설치하지 않은 것, 임명하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똑같이 특감 설치를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지금 드러난 모든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규명을 위해서는 반드시 특검이 있어야 특검이 됩니다. 필요하다라는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빠르고 급하게 네. 그러나 지금 또 운영위원회 또 회의를 하러 가셔야 되겠기 지금 운영위 때문에 회의가 제가 또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명태균 씨가 명확하게 밝혀주지 않으면 이것은 의혹으로 맞습니다. 또 끝내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대통령실 국정감사를 이뤄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회의들이 필요해가지고 저도 빨리 가서 알겠습니다.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어여가서 운영위 회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